안녕하세요. 무비썸 19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아유, 오늘 굉장히 화사하시네요. 19회라고 그래서 좀 빨강빨강하게 안경은 좀 바꿨지만. 네네. 19회가 다른 분들은 막 그렇게 안 챙기는데 19를 굳이 그렇게 많이 챙기시네요. 뭔가 좀 19라는. 이렇게 야한 썸? 빨간 썸?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오늘 새끼 같은 영화 해야 돼요. 19회니까. 근데 거기에 잘 어울리는 영화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19. 아, 그래요? 네. 제목은?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노트도 딱 거기에 맞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스펀지밥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또 제가 여기 또 적어 왔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또 노트 해온 거 보면서 좀 살짝 보면서 이동진 씨한테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개봉을 한 영화잖아요. 요즘 그 극장가에서 흥행순위 1위라는 것은 첫 주에 못하면 못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둘째 주에 1위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 주토피아가 그렇게 역주행을 해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2주차에 1위를 하는 정말 드문 경우 입소문이 좋았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팀 버튼의 그 쟁쟁한 영화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요? 네. 그 전의 기록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였는데 그 기록을 벌써 넘어섰어요. 그만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대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뤄주세요 이 영화를 하시는 분들도 또 많았고요. 네. 댓글 다 보잖아요. 맞습니다. 팀버튼 영화 다뤄주세요 이 의견들이 많아서 건의하셔가지고 된 거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야 개봉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19회인데 12세 관람가 영화를 여러분들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느냐? 구독! 댓글. 구독! 댓글이 아니고 예. 구독. 구독! 글쎄 말이에요. 네, 구독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줄거리 얘기해도 될까요? 예, 됩니다. 제 지분을 빼앗아가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막 겸손하게 가만히 있겠습니다. 줄거리부터 낭낭한 목소리로 소개해드릴게요.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 제이크. Jake, right on time. Miss Peregrine, delighted to meet you. 우연히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밀스러운 세계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과 미스 페레그린을 만나게 되죠. It's my peculiarity.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아간 괴물들과 운명적인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팀버튼의 아이들이 선사하는 기묘한 판타지의 세계. Promise me one thing, Jake, that you will look after them all. I promise. 오늘의 무비썸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줄거리 들으니까 솔깃솔깃하시죠? 괴물과 싸운대요. 진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런 정말. 어떤 판타지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고요. 팀버튼 작품에 사실 이런 영화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괴물 나오고 약간 기괴한 어떤 캐릭터들 나오는 게 많았죠. 그렇죠. 좋아하시는 영화는 어떤 거? 저는 맨 처음 본 팀버튼의 작품이 가이손일 것 같잖아요. 네네. 비틀주스였어요. 그보다 더 전에 네. 비틀주스를 봤다 그러면 매니아인데. 어떤 특정한 장면은 어렸을 때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서 네. 이상한 유령 캐릭터들 있는 곳에 네네. 이제 그 두 부부가 유령이 돼서 들어가서 네. 만나잖아요. 네. 담배 많이 펴서 그 목소리도. 죽게 된 그 네. 막 캐릭터들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되게 진짜 와 진짜 특이하다. 그리고 위노나 라이더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유령을 보는 소녀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영화랑 이 영화랑 핵심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이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을 보시게 되면 주인공인 제이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남들이 못 보는 뭐 일종의 유령을 보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위노나 라이더가 비틀주스에서 가족 중에서 혼자만 유령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설정이 사실은 똑같다. 그리고 또 그 이번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제이크랑 비틀주스의 그 위노나 라이더가 했던 비슷하죠. 그 역할이 나이대도 비슷하네요. 나이트도 비슷하고 부모랑 굉장히 불화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의 영화를 더 들 수 있다면 바로 가위손인데 가위손도 보셨어요 그럼? 가이손도 봤죠. 가이손 제일 유명한 안 본 영화는 사람 그랬기도 있을까요? 하고. 네.
거기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실은 거의 이 팀 버튼의 페르소나 같은 인물이 쟈니 뎁. 글쎄, 네, 자니 데뷔지 않습니까? 이번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가위손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돌연변이. 네. 그렇죠. 근데 걔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배척받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받고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어떤 핵심적인 설정도 역시 또 이 영화랑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도 좀 외롭죠. 쓸쓸하고 갇혀 있고. 네. 다 이제 이상한 아이들이라고 통칭이 될 정도인데 저는 사실 뭐 팀 버튼 영화 중에서 좋은 영화 너무 많은데 가장 좋아하는 건 의외로 빅피쉬라는 영화였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셔야 돼. 보고 오려고 했는데 못 보고 왔어요. 그거 정말 추천을 많이 들었거든요. 빅피쉬 그렇습니까? 꼭 봐라 했는데. 네네. 그 빅피쉬를 보면 그것도 역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 영화랑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본인에게 아들에게 뭔가 환상적인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얘기를 쫙 들려줘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나도 안 믿는데 작품이 뒤에 가면 그런 아버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하다. 똑같네요. 그런 느낌이. 네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지금 저는 팀 버튼이 쓴 그 이야기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작자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죠. 네. 랜섬 릭스라는 사람인데 랜섬? 릭스라는 릭스, 사람인데요. 네네. 원작 소설을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팀 버튼적인 이야기예요. 랜섬 네. 릭스 작가님이 그래서 팀 버튼 감독님이 이거를 영화 한다고 했을 때 엄청 좋아했대요. 아, 그래요? 네. 네. 되게 좋아했대요. 거의 모든 작가가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을 팀 버튼이 영화한다? 그럼 목에 힘 빡 들어갈 것 같아요. 팀 버튼과 랜섬과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저니 뎁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니 뎁이 최근 계속 나왔다가 이 영화에서는 안 나왔죠. 근데 이 영화에서 에바 그린이 제일 인상적이지 않나요? 요즘 말로 하면은 걸크러쉬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 아세요? 근데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래봤자 누나 왜 그러세요? 걸크러쉬 네네. 그런 걸 좀 네. 느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걸크러쉬 아이라인도 있어요. 이렇게 짙게 하고 모습이 되게 약간 좀 센 언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네. 이 바로 팀 버튼 전 작품이 다크 섀도우잖아요. 거기서도 마녀로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페레그린이라는 이 배역 자체가 아이들을 지키는 일종의 약간 도모 같은 느낌도 있고 원장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녀 같은 느낌도 있어요. 좋은 의미, 착한 마녀도 있잖아요. 너무 잘 캐스팅한 타입 캐스팅 같아요. 그리고 에바 그린이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연기에. 에바 그린이 제일 여기서 그래도 믿음직스러운 연기자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러네. 또 아역이고 아역들이니까. 하니까 예, 에바 그린이 중심을 잘 잡아줘서 좀 그래도 영화가 좀 더 영화다울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네요. 저는. 어쨌건 그 에바 그린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 다크 섀도우라는 영화가 팀 버튼 영화치고는 실망스러웠던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면 거기 나오는 배드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19회니까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배드신. 아 정말요? 네. 배드신 앞에 역동적인이 붙었다. 네. 근데 야하지는 않아. 아,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한번 날아다니거든요. 아, 날아다니- 배드신인데. 아. 네네. 그 실내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벽 부딪히고 막 이러는데. 벽 굉장히- 부딪히는 건 제가 좀 즐겨보는 거긴 한데 지금 뭔 소리야? 네네네.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아 근데 또 날라요? 네. 벽도 부딪히고 날르고? 네. 아, 왜냐하면 날르는 건 영화 제가 아직 못 속에서는 이제 봤는데.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사 버터필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이크로 나온 배우인데 실제적인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이 영화에. 이 사실은 이제 휴고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마틴 스콜세지 영화 중에 휴고도 참 좋은데 거기서 타이틀로를 맡았던 주연 배우였던 굉장히 어린 꼬마였는데 그때도 연기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순수하게 보여요. 근데 잘 큰 것 같아요. 아역 출신의 유명한 배우들 중에 약간 요즘식으로 뭐 역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한 채 잘 커서 이 배우가 한 10년쯤 뒤에 청춘 영화 찍어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수한 얼굴이 그대로 순수하게 자라는 그런 경우는 좀 것처럼 보여요. 드문데 네. 그 친구는 좀 순수하게 잘 자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세뮤얼 잭슨 이런 영화에 정말 딱이죠. Bring them, bring. Here I come. 아,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악역보단 여기서는 한데. 악당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악당이긴 한데 너무 악하게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또 이 영화가 약간 타겟이 남녀노소가 다 볼 수 있는 좀 가족 판타지 영화처럼 만들어졌는데 그런 면에서도 세뮤얼 잭슨이 하고 있는 그 연기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상한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퍼큘리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퍼큘리어 칠드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퍼큘리어란 말이 이상한이란 말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단어도 단어지만 극 중에서 퍼큘리어 자체가 일종의 한 부류의 이름이에요. 종족의 이름 같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 영화에서 이제 별종이란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퍼큘리어 자체가 이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기도. 왜냐하면 스스로가 퍼큘리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영화 속에서. 근데요. 네. 제가 이거 좀 알아보다가 안 건데 에이샤라는 배우랑요. 네. 그 여자 주인공급으로 엠마로 나왔던 엘렌인가? 네. 그 친구랑 진짜 사귄대요. 그래요? 네. 좀 배신감 느꼈어요, 저는. 왜요? 저는 일하다가 그러는 거 처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더군다나 그 에마 역을 맡았던 여배우가 굉장히 영화 속에 잘 어울려 보여요. 그쵸. 공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세상 바깥으로 날아갈 것 같으니까 납신발을 신고 다니고. Would you mind tying that rope around my waist? 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건데 가만두면 날아가 버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풍선처럼 매달고 저는 그 풍경이 약간 슬프기도 하면서 또 아름답기도 하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예뻤어요, 정말. 그쵸? 네, 사진 스틸컷도 예쁘고.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아이가 납신발을 신고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팀버튼적이면서도 사람들을 좀 약간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버튼이 원작에서는요, 그 여자 주인공이 원래 그 불을 다루는 친구였대요. 근데 영화로 넘어가면서 능력을 바꿨다면서요? 공기를 다루는 친구로 바꿨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캐릭터들 중에서는 또 뭐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습니까?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막 정말 쓸데없는 능력을 가진 입이 뒤에 달린 친구도 나오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거 근데 쓸 수가 싸울 없죠. 때 뭐 써요, 그 친구는? 그거는 진짜 네. 능력 같지 않고 진짜 그 벌칙 같았어요, 그죠? 예쁜 얼굴인데 뒤에 입이 달려가지고. 너무 재밌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재밌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오빠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오빠는 만약에 이 능력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네, 먼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었냐면요. 에녹이라는 캐릭터 있죠. 네네. 그 인형에 심장을 넣어서 인형들을 살리는. 자기 꼭두가시처럼 막 다루는 기괴한 장면이죠. 그거를 갖고 싶어요. 왜? 네? 왜? 제가 워낙 또 어떤 인형이나 캐릭터들을 워낙 좋아해요. 4, 5년 전부터 모았던 스펀지밥 캐릭터가 지금 집에 한 400여 개 정도 있고요. 네. 400여 개요? 예.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집에. 네네. 약간 좀 야유 같은 게 나와서 네, 그래서 전 완벽한 키덜트거든요, 저는. 네네. 네, 그렇게 집에 많은 인형들을 내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재밌겠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네. 이 인형들이 정말 이렇게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마중 나오고 식사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네. 식사도 마련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토이스토리의 상상이잖아요. 좀 기괴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많은 에녹 수많은 캐릭터. 능력들이 투명한 캐릭터도 있고 이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형들을 좀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 중에서 저는 제일 일상에서 좋은 캐릭터는 에마 캐릭터 같아요. 엠마요? 네. 공기를 마음대로 다루고 인간이 하늘을 알고 싶다 이런 건 가장 원초적인. 네. 청소년 같네요, 아직 마음은. 저도 키덜트예요. 날아가고 싶어요. 별로 차이가 없다니까. 네네. 어려 보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네요. 네. 이 색깔도 이런 거 있고 이게 뭡니까? 사실 투명 인간 원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속마음은. 그걸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죠. 19회 방송이긴 하나. 네. 네, 방송에서는 또. 자, 이렇게 해서 1부에서는 저희가 뭐 캐릭터 이야기, 팀버튼 작품 세계 속에서 이 영화가 차지하는 위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그럼요, 파트 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